어제 제가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중에 망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 주일날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 관한 글을 올리고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이란이 굴종하는, 항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동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니까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다른 글을 쓰려고 했는데 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속보가 떠가지고 이 내용으로 좀 바꿨습니다. 한번 봅시다. 엊그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주일날이죠. 이것도 아주 느닷없이 그냥 뭐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주요 핵시설을 좀 공격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관한 소식을 제가 듣고 이에 관한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건 속보가 떠서 여기에 관한 글을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그렇죠? 그 주일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언론에서 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렸다. 이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전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우리가 하는 척할 테니까 그냥 참아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항전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다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은 아니죠. 그 주일날 12일날 쳤기 때문에 23일인가? 아무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 옛날 쿠웨이트인가요? 이라크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처럼 지루한 소모전으로 이어져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그런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석유값이 오르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가뜩이나 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듯이 트럼프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12일 전쟁의 끝이 다가왔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것 같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 이란이 벼랑 끝 전술로 중동의 유전들을 다 부수게 되면 석유값이 올라갈 것이고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란이 항복하고 중동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예측대로 지금 트럼프가 평화 협상을 좀 이끌어낼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후 통첩을 받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지난 주일날 있었죠. 며칠 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 예측을 비웃듯이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 패한 이란은 와신상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하고 전쟁 아직 정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내일쯤이면 전쟁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휴전 혹은 또 종전의 1차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이란이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12일부터 시작된 공격, 이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주요 군사시설과 군사 지휘관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후로 반격을 했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어요. 왜? 미사일이나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와야 됐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된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생명마저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네타냐후가 그랬잖아. 너 어디 있는지 안다고. 트럼프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무섭겠지.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어떤 하메네이 자신도 뭐 그 가족을 포함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메네이 입장에서 그냥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아니면 미군 기지 제한적인 뭐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뭐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 국내용이고 미국과는 휴전 협정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자 결국엔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전적인 승리로, 미국의 전적인 승리로 이번 전쟁은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아요. 여튼 이런 상황이 어제 올린 글처럼 이란이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며 와신상담하는 기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정권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면 뭐 친미 정권이나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곡간목 전쟁에 대한 선교 예언이 펼쳐지기가 힘든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메네이 정권이 정권을 유지함으로, 명맥상 유지지만 와신상담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그때는 뭐 혼자 못 치겠죠.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곡간목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와신상담의 기간이 뭐 이란에게는 아주 쓰라린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오는 평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번 휴전 합의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뭐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짧게는 10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길게 보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로 시작된 중동 전쟁, 벌써 6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끝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마스 테러로 그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타냐후도 그때부터 그게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뒤에서 조정하는 이란을 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라고 치면 이란이 사용하는, 결국에는 뭐 이 머리를 치지 않으면, 뱀의 머리를 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이 네타냐후의 입장이고, 사실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이 휴전 합의의 이름으로 항복이죠, 항복함으로 이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전승국가로서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봅시다. 종전선언이 이어지게 되면 짧게는 1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길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곧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2차 아브라함 협정을 맺죠. 1차 아브라함 협정은 이 트럼프가 1기 때 했죠. 근데 사우디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재선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사우디와의 협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랍 국가의 종족을 저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카나 메디나가 지금 사우디에 있고, 이슬람의 종주국, 아랍 국가들의 종족을 자처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중동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 땅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인 이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한 이후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야말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것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테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브라함 협정까지 맺게 되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곡간목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에스겔 38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할 것인데 평안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때 휴거의 사건으로 중동 땅의 평화체제를 구축한 팍스 아메리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을 통한 중동의 평화라고 보면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중동 땅의 평화를 가져온 미국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적어도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와신상담하던 이란이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滅절시키기 위한 전쟁, 고까먹의 전쟁이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전쟁하고 다릅니다. 혹은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이것이 7년대 환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정말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족을 더하자면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이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 소식을 알리면서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트럼프가 정확하게 대문자 GOD죠. GOD.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신앙적인 간증과 같은 그런 글을 남겼어요. 봅시다. Congratulation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알립니다. 뭐 아무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이어지게 됐고 정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Israel. 이 GOD. 이거 자체가 대문자로 돼 있죠. 소문자가 아니에요. 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국민일보도 이거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God bless Israel.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옵소서. God bless 이란을 축복해 주옵소서. God bless the Middle East. 중동을 축복해 주옵소서.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And God bless the world. 하나님 이 세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도널드 트럼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뭐 미드나이트 해머라고 이렇게 지난번 작전을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트럼프는 하나님 쓰시는 망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 뭐 고까마고 전쟁이라든지 휴거의 사건을 이끄는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는 그 시기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망치의 해머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이란을 칠 때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스라엘을 도울 때도 계속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를 공격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선, 왜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한다는 걸 이 트럼프가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선 트럼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God bless 트럼프. 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고 계십니다.